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체험농장 계속 이어서 세 번째죠. 오늘은 제가 이제 체험농장을 운영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이제 소농은 체험농장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고 이제 많은 그 소농들 이제 컨설팅하면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 농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왜 체험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이 목적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앞서 이제 300종의 다품종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농은 소규모 규모에서 뭐 몇 가지 생산해 가지고 몇 개월 파는 것보다는 연중 그래서 직거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그룹의 농사를 한다면 충분히 있다, 승산이 있다고 하는 저희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등학생들이죠. 이제 이렇게 단체로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기억에는 환경 단체일 겁니다. 아마 어린 단체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죠. 유치원들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청소년 단체 가지고 문화학교로 해갖고 이거는 이분들은 아마 학부형분 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근데 제가 짓던 이제 사그룹의 농사죠. 보시면 이제 2그룹 우리가 1그룹은 인공농이고 2그룹은 이제 전면 경운하고 이제 환경에 노출된 빗물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상그룹 같은 경우는 외쟁기 연날이죠. 2분의 1 바깥이 하는 이제 부분 경운. 그래서 멀칭 안 된 상태, 흙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흙이 살아나질 않죠. 우리가 연날의 농사 방법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사그룹은 이렇게 유기물 멀칭하고 무게온 상태에서 흙이 안 보이죠. 흙을 살리는 방법의 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의 사그룹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했던 농사는 사그룹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이게 농장에서는요. 보시면 이제 흙이 안 보이죠? 이제 이런 유기물을 덮어서 흙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살아나서 그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흙에서 미생물과 수많은 곤충들이 먹이 활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미생물의 대사 물질이라든가 그런 분해된 아미노화된 유기물들이 식물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사의 2그룹이나 3그룹 같은 경우들 농사는 뭐냐면 미끄럼 쓰지 않습니까? 미끄럼이 뭐냐? 대개 발효탭이죠. 발효탭이 뭐냐면 이제 미생물이 먹이 활동 그걸 얘기하는데요. 자, 미생물이 먹이 활동하니까 분자가 되겠죠. 아미노화 되니까 그거를 이제 테이프로 해가 만들어진 거를 넣으면은 식물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인스트화 시킨 거죠. 그래서 미끄럼 나와가지고 작물을 키우는 목적에서 개발된 게 우리가 이제 화학 비료고 그 다음에 반려탭이죠.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순수한 유기물 자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탭은 뭐 좋게들 뭐 포장해서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 작물 키우기 위한 속효성 탭이죠. 양분을 넣는 거죠. 양분 식물의 양분을 넣어서 이제 작물이 뭐 다수확을 올린다든가 빠르게 키운다든가 많은 생산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고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곤충들을 위해서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죠. 먹이를 넣어주는 거죠. 서식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곤충들이 이제 먹이 활동하면서 분해가 이루어지고 분해가 이루어지면 식물이 양분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연적인 농사죠. 이게 4그룹입니다. 그다음에 5그룹은 이제 이거는 이제 모종을 심은 거니까 4그룹이라 그랬죠. 모종을 안 심고 씨앗을 직파한다 그러면 그게 무교운 농사 5그룹이 되는 거. 저희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틀밭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런 틀밭이란 개념이 제가 농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이건 뭔 짓이냐 다들 했죠. 이제 틀밭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2000년대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렇게 다닐 때 가끔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농장을 이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정원이냐 뭐냐 무슨 이 농장에다가 무슨 짓 하는 거냐. 지금은 보면은 이제 틀밭이란 개념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틀밭이란 개념도 없었어요. 용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라도 농촌 이제 진흥원이라든가 뭐 기술단타 와도 이거 설명 용어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십몇 년 전에 이제 교육을 시작하면서도 교육 때 그랬죠. 자, 틀밭에는 용어가 없으니까 전달하기가 그래서 용어를 그때부터 질문하고
자, 유기물은 유기물인데 이거를 피복으로 할까 멀칭으로 할까 어떤 용어로 썼으면, 그래서 질문하면서 그 용어를 찾아서 지금은 뭐 어디 가든지 틀밭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 유기물 멀칭이란 말을 쓰지만은 저희만 할 때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뭐 우리 과학원 농업과학원에서 이제 그쪽에서 저희의 교육을 받았던 분이 늦은 시간에 이제 뒤풀이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까 교육 내용 중에서 얘기했던 질문을 던졌던 멀칭이 좋을까요? 피복이 좋을까 하는데 저는 피복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최종은 어쨌든 유기물 멀칭으로 정했고 그래서 뭐 평상이 됐는데, 보시면은 농장을 만들 때 벌써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레뮤콘 회사에 시공체라 그럽니다. 몰드라는 거 이거 다 버리죠. 이게 폐기물에서 땅을 매립한다든가 이런 그 우리가 그 폐기물 업체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를 이거 저희 지역에 다 뭐 가서 보니까 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더라고요. 누구도 안 가져가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농장 만들 때 이렇게 처음부터 하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밭가리도 안 하고 그 상태에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사하면서 이게 땅을 많이 깎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뭐 밭가리도 안 한 상태에다 포크레인으로 막 다져진 땅이죠. 그래서 이제 틀만만 하고 이렇게 멀칭하고 장을 심으니까 농사 안 된다고요. 근데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다르게 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가서 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이런 틀밭에 유기물 멀칭이라고 하는 농사의 개념이 없을 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 농장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농정 당국에서 6차 산업 체험 농장이죠. 이게 2005년 정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만은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왜냐 그러면 그쪽에 교육하는 이제 박사님들 분들이 제가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 농장에서도 교육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류를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죠.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체험 농장입니다. 이미 하고 있더라는 게 너무 놀랍다. 그것도 이제 1년에 수천 명이 찾아오니까요. 이렇게 농사를 보시면 이제 작물이 각각 다르죠. 연중 생산하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보시면 배추도 잘 되죠. 뭐 크기는 우리가 크게 뭐 않지만 그래도 뭐 벌레도 많이 먹었죠. 그래도 이제 배추 김치 담고 뭐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도로 이제 여러 키웠는데요. 닭도 키웠고요. 뭐 닭장을 보면 닭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와서 이제 닭들 도망가지도 않고 또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 사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하고 이렇게 키우니까 그게 너무 쾌적하죠. 햇빛이 꼭 들고요. 이게 바람에 다 순환되고. 그래서 이거 보수 가지고는 뭐 계란 없어서 그냥 뭐 달라니까 계란이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체험 농장 하고 나서 정말 달라진 거죠. 제가 이제 체험 농장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땅을 사니까 이제 아까 틀밭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한 몇 년 했다 그랬죠? 이렇게 돌아다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농장을 이제 시작했다니까 사람들이 뭐 궁금한 겁니다. 와서 보니까 틀밭이란 개념 처음 보는 거죠. 멀칭이라는 개념 처음 듣는 거죠. 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찾아와서 제가 먹는 음식, 제가 먹는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달라, 농장 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체험 농장의 규모는요. 저희 농장의 규모는 이제 농장 이름은 벌거벗은 공화국이죠. 농사 규모는 2,000평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이 이제 1,300평이었고요. 옆에 한 900평을 빌려서 이제 바로 밭 하나 건너편에 이제 거기는 이제 쌀을 재배했는데요. 닭은 1,500마리요. 닭 1,500마리라는 게 닭 1,500마리 키운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유정란을 생산했거든요. 유정란이라는 게 1,500마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700마리 정도 키웠고요. 700마리면 유정란 이제 저는 이제 산란율 70% 맞추는 겁니다. 좋은 계란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500마리 규모면은 닭 700마리 키울 수 있거든요. 700마리 키우면은 이제 산란율이 70%면 대개 한 500개 나오고 그 다음에 상품이 한 400개씩 하루에 나오는 거죠. 1,500마리 키우는데 어때요? 400개 나오냐? 왜냐 그러면 이제 1,500마리 규모해야
이제 산란기가 계속 낳는 닭이 700마리 유지하고 나머지는 뭐냐 병아리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닭들이 이제 알 낳다가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드는 거죠.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씨암탉이 되는 겁니다. 보통 1년 알 낳게 하고 폐기시키죠. 그리고 새로운 닭을 계속 들이죠. 그래서 팔 때는 이제 폐기닭이라 해가지고 뭐 500원 그렇지 그래 팔거든요. 아니면 햄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폐기닭 그런 이런 뭐 식당이라든가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량 소비되는데 씨암탉이거든요. 제가 산란 기간이 경제 산란 기간이 다른 농가에 비해서 두세 배 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4년 돼가는 거죠. 그때 닭이요. 정말 그 삶았을 때 국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닭 몇 마리 잡아가지고요. 그 행사 끝나고 그 국물에 반해가지고 이런 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닭을 키울 때 사료를 해가지고 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풀 같은 사료를 영양을 닭에 축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양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씨암탉이거든요. 우리가 그 알 덜 낳는 닭을 이제 사이가 하면 가마솥에 나와서 서너 시간 구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닭고기 먹고 국물 먹은 거죠. 국물까지. 이게 닭 한 마리 안전하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닭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든 닭, 이제 씨암탉이죠. 그 다음 병아리, 그 다음에 산란계.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1,500마리 규모. 그 다음 채소들. 농사기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호그룹의 기술의 자연농을 했고요. 그 농사 중에서 자 인공농이 있고 화학농이 있고 친환경이 있고 유기농이 있고 또 자연농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연농이었고요. 자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자연농도 자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자연농 중에서 4, 5그룹. 그러니까 농사의 최고의 기술 다 동원한 거죠. 끝판왕이죠. 농사 중에서 뭐 그래도 자연농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레벨을 가요. 그런데다가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2그룹도 아니고 3그룹도 아니고 4그룹과 5그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완전한 자연농이죠. 이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료태비 안 사온다 그랬죠. 이제 가축이 키우고 가축 사료도 대부분 만들어서 먹이니까요. 자급자족하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농장 운영은 복합영농을 했습니다. 아까도 자 보시면 쌀, 닭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이 가축이 이제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퇴비들 이제 순환시키는 거죠. 그런 퇴비 같은 것도 아까 반려 퇴비 안 한다 그랬죠. 반려 퇴비 뭐냐? 아까 작물을 키우는 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을 살리는 흙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곤충이 그 서식 환경이 되고 먹이가 되는 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퇴비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반려 퇴비가 뭔지 저희들 만든 퇴비를 이번엔 진짜 공개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육에서 공개했습니다만은 지금들 유튜브 나오던 내용들을 보면요. 퇴비가 너무나 잘못 제대로 퇴비 알려준 사람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엔 공개할 건데요. 사기들 연중 4, 50종의 생산을 했습니다. 30종 이상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체험객들이 1년에 수천 명 오니까요. 그래서 영농 방법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는 복합영농이다. 체험과 유정나 이런 채소 생산하는 정상 경영은 우리가 치유 농산물 생산의 목표였습니다. 어디에 타겟이냐면 이제 우리가 질병 환호라든가 럭셔리 고객이죠. 명품.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저는 이제 럭셔리 고객이나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앞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자연 치유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활이 이제 고립적이고 제가 정적인 생활, 자유적인 어느 것도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냥 농부로서 농부도 그냥 일반 농사이라 뭐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전부 다 핸드메이드로 닭가리 안 하고 이제 병충 뭐 벌레 곤충 같이 키우면서 작물이 자라게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그다음에 그런 생산한 거를 먹고 그 조금 패턴이 다르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뭐 쓸 일을 안 해요. 뭐 벌려고 그냥 바짝바짝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그런 좀 지금 시대에 좀 이상으로 보는 그다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그 제 삶의 취향에 대한 뭐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들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아까 보는 게 이걸 보는 겁니다. 농장도 보지만 이제 여기 보면 체험장에
뭐 산채들은 뭐 50명, 30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럼 설거지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화되는 거거든. 1단계, 2단, 3단계에서. 나중에 이게 정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계속 이런 사진이 나왔죠? 옆에서 보는 이게 바로 이것도 이제 이 집에 화장실 2개거든요. 방이 6개인데 4개는 오픈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숙박비 안 받고요. 누구든지 와서 이제 오전에 일도 하고 농사 배우기 위해서 오니까요. 사람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식사 제공하고 그렇다고 농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배우기 위해서 누구든지 와서 머무르게끔 이제 그런 게스트하우스식의 뭐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누구든지 돈 안 내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가 이제 이렇게 정화 시설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2개거든요. 그래서 나온 물들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니까 물이 굉장히 탁하겠죠. 뭐 빨래도 있을 것이고 뭐 설거지 물도 계속 음식들 먹는 양이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사람이 언제나 머물러 있으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니을자 흙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6m, 6m, 18m 이렇게 지나면 여기는 물이 어떻습니까? 집 쪽으로 이제 굉장히 탁하죠? 이쪽 반대편은 이제 물이 막죠. 이렇게 자연정화 시키는 겁니다. 기계장치가 아니에요. 미생물 넣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시키는 물이 흘러서 여기 큰 곳에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이제 잉어가 사는 거 그러니까 정화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자연정화라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장에 와서요. 이거 보고는 뭐 사람들이 야 이렇게 환경과 뭐 그렇게 높게를 봐주셨어요. 어떤 분들도 와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대개 보면 이제 합병정화에서 똥이나 그런 게 걸러지고 그 나머지 물은 그냥 방류시키거든요. 그 침투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전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농장 만들면서 이걸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했죠. 이게 뭘 만드느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이죠. 제가 이제 그런 추구하는 삶이고요. 단체들, 농민단체일 겁니다. 여성 농민들, 아마 유치원들이죠.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체험장에 보면 이렇게 벌거벗음하게 했는 요거는 이제 우리 자연의 닮아산 조영상 대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택배에서 뭐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들 전부 다 이제 직접 찍은 겁니다. 조 대표가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가 좋죠.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생명농업과 생명 문화를 위해 벌거벗은 공학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간 미래의 생명 자산인 자연이 심하게 몬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너무도 무관심합니다.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몸과 몸을 있게 해준 자연의 귀를 기울이는 데 있어 시작합니다. 건강한 나의 몸은 건강한 흙으로부터 건강한 흙을 만드는 생명농업과 참먹거리의 실천이 지구와 생명 살림의 출발점입니다. 조 대표가 글 잘 썼어요. 이걸 해가지고 저희 체험장에 딱 붙였거든요. 이제 고맙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붙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뭐 또 농장을 보면 또 이게 또 닿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 집 거실입니다. 여기서 처음에는요. 여기서 막 50명, 70명 창문 열어가지고 막 안에 못 들어오니까요. 저 강의하면은 창문 열어 밖에서 보고 음식들 여기서 50명, 70명도 음식 먹었습니다. 정말. 근데 요거는 약과였고요. 이 집이 짓기 전에부터 단체를 했습니다. 그게 농장만 있을 때야. 그 전기선 드럼통이라 하죠. 그걸 이제 그 비어 있는 이제 마당 같은 곳곳에서 행사 진행하고요. 비 올 때는 우산 들고 하고요. 왜 집을 안 지었으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이 창문 하나하나가 체험비를 놓고 가는 여기에 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 거래를 절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체험비도 알아서 놓고 가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뭐 전부 다 이게 통을 놓고 갑니다. 통에다가 자신들이. 그럼 그 통 열어서 여기 보시면 옆에 보면 하얀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통이 하나 있는데 열쇠 채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창문 달고 지붕 씌우고 그래서 이게 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체험비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저거 먹고 있는 빵이었죠. 제가 농장 읽을 때 2년 동안은 이 통밀빵으로만 먹거든요. 이제 빵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자가지 밥 먹는 것도 아까웠어요. 새벽 한 5시면 뭐 4시 5시면 밭에 가서 그냥 해 뜨기 기다렸다가 일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빵을 들고 다니면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장 만들 때부터 오시겠던 게 제가 먹는 빵을 보고 만들게 해달라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04년이 됐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체험 농장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2010년도에 굉장히 보급됐는데 벌써 2004년도 그러니까 이것이 되기 전이니까 몇 년 더 앞선진 거죠. 뭐 짐작해 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에 제가 어느 대학에 강의를 해달라 가니까 6차 산업의 선구자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6차 산업이 15차 산업입니다.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15차 산업은 뭐냐? 우리가 생산, 가공, 서비스에서 6차 산업 아닙니까? 저는 이제 4차를 더 지면서 뭐냐? 기술입니다. 지식화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농사는 짓때 우리가 기술의 우리가 교보문 가면 농사 흙 살리는 책이 하나 안 나와 있어요. 탭이 만든 게 제일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식화되지 않았어요. 농업에. 그래서 지식화해야 된다. 기술을. 그 다음에 5차는 뭐냐면요. 공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농산물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자연의 영양을 담아주고 유해독이 없으면서 환경 피해 안 주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건강을 지키고 질병 있는 분들은 치료가 되는 농산물 생산하고 그분들은 우리 농가에 뭐 돈이라고 하는 경제로 이제 그렇게 물만한 공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뜻의 뭐 공존, 공생 이런 뜻의 그 5차입니다. 그래서 15차는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농장에 가보면 이제 15차 산업 농장 해가지고들 막 붙여져 있거든요. 그게 신기하죠. 6차 산업 할 때 15차 냈으니까. 처음 농장 운영은요. 참가 대상은 뭐 유치원, 중고등 일반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했고요. 여행객들 팀으로 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체험 비용은 저희도 여기 지역빈들은 1인당 8,000원이었고요. 관광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3만 원짜리 코스가 또 있었습니다. 별개로 이제 이거는 여행사라든가 그 단체들 원했어요. 저희 강의와 이제 한 4-5시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농부가 만들어진 진짜 음식 맛보고 싶다 이런 내용의 체험 여행은 이제 농장 견학이죠. 그 다음에 교육, 제가 이제 이런 환경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제 농업의 먹거리, 그 다음에 음식. 저희 농장에서는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생산한 걸 먹고 싶어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농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만 사니까 그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빵, 뭐 음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는 그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고요. 프로그램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농촌 농업의 농장의 다원적 기능.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농가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전문성이 없는 외부에서 가진 교육을 프로그램 해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굉장히 부족하는 거죠. 저는 이제 흙을 살리니까 미생물, 곤충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평화교육이고 윤리교육이고 먹거리 교육 아닙니까? 흙의 영양분. 우리가 또 농업주권 그 얘기하면 뭐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문제 아닙니까? 식량 주권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를 또 지키고 있고 이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기술적인 바로 이래서 그 농장이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거죠.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단체들 이렇게 오신 거고요. 그리고 오신 분마다 이렇게 음식을 보시면은 이 음식이 차려지면 아마 어떤 체험 농장에 가나 어디다 이제 마을 체험 농장에 가면은 마을에 보면 이제 체험들 그 체험 말을 많이 죠. 그럼 뭐 2-3명이 이렇게 음식을 만드세요. 전부 다 사오고요. 재료들 보시면은 여기 재료에 닭고기, 쌀 다 생산한 겁니다. 안 생산한 게 뭐냐? 외부에서 한 건 이 견과류, 소금 이런 것만 외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농산물은 100% 저가 생산한 거죠. 견과류만 생산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들이 이게 음식이 차려지는 게 몇 분에 하면 거의 1시간 차려지거든요. 농장은 저 혼자 운영했습니다. 그럼 이 음식을 그러면 저가 이제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참가하신 분들한테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10시 오신다 그러면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의하고 그럼 11시부터 농장 이제 견학하고 그 다음에 12시 되면 음식 먹읍시다 그러면 음식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40명이라 그러면 자 5명은 밥을 하는 팀, 쌀은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쌀이 안 터지게. 그 다음에 계란 요리할 팀. 그래서 이런 조를 나눠서요. 딱 밥하는 시간에 45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이 차려져요. 그럼 놀래죠. 그리고 맛없다 있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딱 서가지고
그 메인 셰프입니다. 총괄 셰프죠. 그러니까 팜 셰프죠. 농장의 셰프. 저는 이제 딱 이제 팔짱 끼고 딱 서가지고요. 거기서 재료가 어디 있으면 어떻게 만드는가, 소스 할 때는 어떻게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밥은 안 터지게 현미밥은 어떻게 하는가. 되게 현미 같은 건 물에 담근데 물에 담고 어떻게 밥을 하는지. 뭐 계란 요리는 단지 소금만 주고 뭐 올리브만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란 요리하는데? 자, 흰자는 90% 익히되 노른자는 50% 익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은 대답해주고 그러면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다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여기 참가하신 분들 전부 다 뭐냐 셰프가 되는 겁니다. 조리원이 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해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짜다 싱겁 따지 않고요. 남았다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뭐 재료는 넘치는 건데 그래서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다 틀리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쌀도 내가 생산했고 닭고기 뭐 호박 계절에 따라서 다 틀려. 겨울에는 겨울에 또 재료들, 여름은 여름의 재료들. 그래서 30명 50명 와도요. 아까 그 실내에서다가 이제 너무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이 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들도 전부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탁자 만들어서 여기가 최대 70명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리고 밖에서 막 마당에서 하고 창문 열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이걸 만든 거죠. 좀 하우스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 달고 그래서요. 이 팀들은 유엔 가난 퇴치 그 야자판하고 이제 진행하는 건데 제가 교육하고 이제 코스로 이렇게 각 지역의 대표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각 나라 그 여러 나라의 대표다 보니까 여러 나라 또 그 지역에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가난 퇴치의 그런 진행했던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요 뒤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일본 자연재배 회장이십니다. 앞에 안경 쓰신 분은 이제 일본 농협의 경영본부장인가요? 이제 그 제가 명함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일본의 유명한 동농가들입니다. 알만할 정도로 굉장히 대농들이면서 이제 이런 유기농 하시고 이제 자연농 하시는 알려지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드신 건 이제 오골계죠. 제가 이제 저도 얼굴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서빙도 하고 같이 하면서 다 그 설명하고 이제 몇 시간씩 머무른 팀들인데 1인당 3만 원 코스입니다. 와인도 마시고 있죠. 3만 원 코스. 이제 아까 이제 시민들은 우리 지역들은 8천 원인데요. 이런 코스를 원하고요. 또 좀 고급진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행팀들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왜 색다르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어디가 다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마다 전부 다 음식은 외부에서 일체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 나온 걸로 저희가 직접 만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농장의 운영 성과를 보시면요. 1년에 수천 명 찾아왔고요. 아마 저희들의 그 방명록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도 오시고 언제나 기회가 나오시고 보시면요. 방명록이 정말 이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명을 해둔 게 또 쌓이는 게 있고요. 그 수입원은 체험 비용이 워낙 많았습니다. 뭐 농산물 오신 분들이 뭐 계란은 언제나 늘 못 샀으니까요. 제가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유기농 매장, 직거래, 그 다음 오신 분 판매는 오시는 분은 정말 사면은 정말 행운이라 할 정도로요. 육지 같은 경우 계란 한 개에 1,300원 받았거든요. 지역의 사람들 분들한테는 싸게 줬습니다. 왜? 다르죠? 탄소세라는 거는요. 지역은 지역이 거 먹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300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좋은 거란 또 1,300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뭐 체험 농장 같은 건 수익률 95%.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외부에 뭐 농자재 쓰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95%. 그리고 뭐 40명 왔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나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 운영하고 재료가 다 그렇고요. 또 농사하는데 무슨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농장 전체는 수익률도 70% 넘었죠. 제가 이제 사이버의 그런 그 우리나라 농업 단체죠. 거기에 전국 대회나 어디 가면요, 저한테 뭐 굉장히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근데 그게 소문난 거죠.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농장이 있다라는 게 수익률 대한민국 최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톱10 안에 들어가는 아마
넘버원이 아니라 평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렇게 그 6차 산업 안 할 때 벌써 체험농장이 이런 농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경제 확장성이 뭐냐 그러면요. 그로부터 제가 이제 그 창업 교육을 했다 그러죠. 여기서 나온 지식을 생산한 농장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 여기 제가 다른 곳에 지금 농장에서 이사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10몇 년 되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여기서 나온 기술을 지식화한 거죠. 그래서 창업 전국에 되고 외국에서 나가면서 교육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농장에 오면은 여기는 농업하는 연중 한 3, 40종류 지금도 생산하거든요. 생산하는데 이 농산물 파는 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해서 파는 농장입니다. 저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계 유일적인 농장이 아닌가. 농산물은 생산하는데 농산물 파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파는 농장.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경제 확장성이.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60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먹는 거, 농사 짓는 거, 운동하는 것들이 20년 젊어지기 위한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 거죠. 제가 60살이니까 40살의 근육량, 혈관 나이, 밸런스 이런 걸 만들려고 이제 그래서 치유 운동을 하고 치유 음식을 먹고 치유 농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농업, 건강 음식, 건강 운동 전혀 다르죠. 차이가 있죠. 우리가 건강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60살이면 60살의 건강을 유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운동은 치유 운동이죠. 왜냐하면 20년 전까지 하는 그러니까 운동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건강농업, 친환경 유기농은 이제 밑거름 우리가 반려탭이 논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는 전혀 달랐죠. 이제 자연체계 유기물을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곤충에 의해서 넣어줘서 그들이 반려되는 것.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치유 농업입니다. 흙의 영양을 생산하는 치유 농업이고요. 그 치유 농산물로 해서 만든 게 치유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체계가 돼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계속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체류형 자연 치유 농장이 이제 고급해도 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정말 이거 초창기에 제가 자연 치유 제가 86년 7년부터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이런 공부할 때 제가 그전에 이제 농사를 20대부터 지었다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20대 초반부터요. 근데 그때는 화학농이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새로운 찾아 나온 게 이제 자연 치유라는 걸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부터 이제 이런 자연 치유에 대한 그런 농업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에 제가 뭐 건강센터라든가 자연치유센터 그런 쪽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농업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말이죠. 농업에 대한 흙이 영양이 인간의 영양 인체의 그 성분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떠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은 얘기하되 건강 음식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라는 건강 농업에 맞춰 있지 대부분이요. 최고 레벨이 있는 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치유 농업에 그런 농업을 하고 그런 농산물 가지고 음식을 하신 분은 없어요. 치유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에 보면 거의 그 재료에 맞춰서 뭐 천연 양념 썼다 그러지 우리가 그런 그 4그룹 5그룹의 농업의 농산물을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류형 자연치유농장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소개할 건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좀 소개하면요. 오늘은 또 33분이 넘어지는데 조금 그래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10년 동안 창업교육 한다 그랬죠? 그래서 창업교육은 보통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틀씩 하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하죠. 그러면 하루에 책 한 권 분량이죠. 8시간이면은 그런 걸 한 10권의 분량을 저 혼자서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한 번 교육 끝나고 이틀 동안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뭐 점심 먹고 저녁까지 뭐 어떤 때는 뭐 9시, 10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6시, 7시 가면 하루에 50분에 가 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현장과.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현장 교육입니다. 뭐 이런 교육보다는요. 현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되게 교육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싫어하더라고. 저는 현장 교육이 진짜 좋아요. 왜? 그 질문들 수많은 풀어가는 거 농장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하고 작물이라는 게 또 온갖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방하고요. 저희들은 흙 살리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작물을 또 뿌리를 만드는 개념.
이런 것들이 또 미생물 다른 게 또 다르고요. 이런 것들 가축도 그렇고 사료 만드는 거 재료가 또 다 틀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게 또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할까? 저거 또 어떤 내 몸에서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대답이 나올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해왔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치유적인 농업을 하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그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조성하는 겁니다. 농장 전체에 맞춰서 조성하게 됩니다. 어떤 게 꼭 이런 틀밭. 그리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쿠바식은 가능하지 마시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할 것이고 틀밭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틀밭을 만드는 것도 혹시 이제 시작할 거면 하지 말고 계셔요. 이제 이걸 그 내용을 들으신 분은 나중에 제가 곧 시작하니까요. 그걸 듣고 시작하세요. 제발.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다 뜯지 마시고요. 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에는 운영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블로그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할 그 스스로 주저앉고 놀고 할 정도의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생태적인 지금도 이제 컨설트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경기도권인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는 옆에서 이제 캠핑도 하고 그런 쪽에 이것도 디자인을 거기에 있는 재료에 맞춰서 한 겁니다. 우리 교육생들하고 이제 1박 하면서 여기 만든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농장입니다. 지금 이사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농사 짓습니다. 지금 뭐 적지 않게 농사 지고 1년에 3, 40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료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집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뭐 한 7개월 동안 걸려서 이제 흑사료 만들고 사료 저장했던 것들이 자, 제가 이제 지금 키우는 닭들입니다. 지금도 농사 짓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심고 보급하고 있는 이제 토종 옥수수고 이런 씨앗들 지금 올해도 이제 조금 코로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체험 농장 하신 분들은요 토종 씨앗을 조금 심을 수 있는 건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옥수수 같은 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한테 굉장히 전달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매년 모종을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토종 모종이죠. 그래서 나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는 제가 혼자서 이게 규모로 합니다. 이거는 씨앗 도서관 할 때 규모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심는 참외들입니다. 사과 참외죠. 굉장히 향기 있고 맛있죠. 이런 것들 가능하면은 이제 지역마다 씨앗 도서관이 있으니까요. 체험 농장은 좀 이런 토종도 사그룹하고 농사가 맞지 않습니까? 좀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심으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 체험 농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체류형 자연 체험 농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가야지 않나. 부부 농민이나 지금 귀농하실 분들 가가지고 소농하시면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팔겠다. 그래서 저가로 이제 어쨌든 저가 아닙니까? 그리고 포화시장에서 굉장히 힘드니까요. 이걸 한번 보시고 농사를 창업 준비도 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도 하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